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집중력 올리는 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단순히 집중력만이 아니라 몰입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능 8등급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해 2등급 대학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저도 집중력을 훈련으로 키웠고 지금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몰입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중해야지 라고 아둥바둥 고민하는 시간에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바뀐 자신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50만 조회수를 기록한 사라타 메시 채널의 자기조절 초집중력, 14만 조회수를 기록한 류의 자기관리시 채널의 해야 할 일이 금방 끝나는 초집중 해킹술 영상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멘토리스트 디아고의 책과 플로우 이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최신 심리학 관점을 더해 누구나 집중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과 반대 입장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디아고는 집중력을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집중력은 체력처럼 매일 조금씩 소진되는 소모성 자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사소한 판단이나 감정 표현들도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거나 쓸모없는 이메일에 파는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일은 아침에 먼저 처리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집중력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까지 과정이 느리고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미리 보존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ADHD나 우울증 등 신경학적 이유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략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중력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디아고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주변 정리, 스마트폰은 시야에서 치우고 책상은 깔끔하게, 정신을 분산시키는 시각적 자극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을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관리입니다. 당분 대신 저지방 식품 등을 먹습니다. 혈당이 급변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식단은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는 습관화입니다. 매일 하는 일은 자동화해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덜 쓴다고 합니다. 매일 이불을 갠다던가 마크 저크버그와 스티브 잡스처럼 매일 같은 옷을 입는 행위들은 의사결정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일상적 습관화가 집중력을 보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많은 뇌과학 연구에서 추천한 방법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될 때 메모 앱이나 노트에 불안을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뇌의 과부하를 줄이고 사고를 정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망치면 어쩌지? 시험에서 떨어지면 부모님이 실망할 거야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그걸 글로 적는 순간 뇌는 이 생각은 외부로 정리됐다라고 인식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런 방법들이 지나치게 이성화될 경우 실천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자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실천이 아닌 자신에게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몰입, 즉 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시간 감각을 잊을 정도로 일에 빠진 상태. 이때 생산성은 5배, 창의성은 7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헝가리 출신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수많은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들이 공감하는 최고의 성과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로우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나 불안감보다 도전과 성취감이 우선시되며 작업 자체에서 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아무 때나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술가나 운동선수처럼 몰입 환경이 잘 조성된 직업군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플로우를 재현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의식적으로 갖추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구체적인 목표 설정. 나는 이 세션에서 어떤 파트를 몇 분 안에 끝낸다 라는 식의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만 뇌는 그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 목표를 달성했는지, 나의 집중력에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합니다. 성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뇌는 계속해서 집중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난이도.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도전 가능한 수준이어야 플로우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수능 국어 문제집을 푼다면 아직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건 좌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쉬운 독해 문제는 지루함을 유발해 몰입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균형 있게 갖춰졌을 때 뇌는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로우 상태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집중의 평균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입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에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 맞게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 그리고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